사람의 귀가 두 개인 이유를 두고 한 귀로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하고 또 다른 한 귀로는 자신의 얘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큼 내 자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도 중요하다는 뜻일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11월 7일) 목요일에 일어나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승조예요. 세인트 필립 소년 합창단이었습니다. Always There. 오늘 첫 곡으로 들어보셨어요. 다른 사람의 얘기와 내 얘기를 듣기 위해서 두 개의 귀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귀담아 듣지 않을 얘기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느라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거나 내 얘기만 하면서 남 얘기를 듣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부터는 조금씩 균형을 한번 맞춰보면 좋겠네요. 내 얘기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얘기에 귀담아 들어보자고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수능날이죠. 우리 수험생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네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국민TV 조합원 가운데 혹은 또 일어나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 가운데 수험 공부를 통해서 또 원하는 대학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풍경은 어떻습니까? 듣고 싶은 노래도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선곡에 반영을 하고요. 방송에서 함께 또 얘기 나눠보기로 하지요.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입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듣고 계세요.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죽음, 그보다 더 슬픈 죽음이 있을까 싶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져 죽어가는 빈자들을 보듬어 안고 눈물을 흘리는 것. 살아있는 성녀, 가난한 사람의 어머니로 불렸던 마더 테레사 수녀가 속세에서 펼친 첫사랑입니다. 마더 테레사, 역사 속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만나보시죠. 1910년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난 마더 테레사가 인도 콜카타 빈민촌에 사랑의 선교회를 세운 때는 1948년입니다. 선교회는 최초의 사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집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악취나는 몸을 씻기고 누더기를 정갈한 의복으로 갈아입혔죠. 목숨을 소생시키지는 못했지만은 그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1955년 마더 테레사는 때묻지 않은 어린이들의 집도 열었습니다. 단 1시간밖에 살지 못하는 아이라도 데려와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죠. 주위에서는 귀중한 시간과 비용을 더 가치 있는 일에 쓸 수 있지 않느냐는 말들이 쏟아졌지만은 마더 테레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낙퇴도 죄악시했습니다. 아기는 하느님의 선물이며 낙태는 자국 내 살인이다. 만약 당신이 아기를 원치 않는다면 나에게 달라. 유엔이 정한 아동의 해인 1979년 10월 7일 마더 테레사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세계 언론은 정치만이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님을 확인시켜준 일대 사건이라고 흥분했죠. 그에게 찬사와 칭송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해방신학자들은 가난은 아름답다는 마더 테레사의 얘기에 동의하지 않는데요. 실제로 마더 테레사는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마더 테레사는 비판자들까지 보듬었죠. 성녀의 사랑의 샘물은 이승의 삶을 마칠 때까지 차고 넘쳤습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의 아마폴라 전해드렸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인도 사람들에게 자기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검은 수녀복을 벗고 인도의 흰색 사리를 입었다고 하죠. 흰색 사리는 인도 여인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는데 이 옷은 훗날 테레사 수녀를 상징하는 옷이 되기도 했습니다. 허리를 굽혀서 섬기는 자는 위를 보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몸을 가장 낮은 데로 낮추며 인류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 그녀가 있었기 때문에 20세기 인류사는 한 뼘 정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목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편안한 음악과 함께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얘기,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돼요. 오달고전님 출석합니다 하면서 오셨고요. 좋은 아침 되고 계시죠? 예원 서연맘님께서 마찬가지로 출첵합니다. 집에서 내려다본 주차장 근처의 단풍이 너무 예쁘네요. 바쁘시겠지만은 잠깐 주위를 둘러보세요. 가을이 깊어갑니다 하셨어요. 빨간 그리고 다홍빛 물감을 칠해놓은 듯 어쩜 이렇게 단풍이 예쁠까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사진은 좀 자주 봐둬야 합니다. 커피를 마시듯 잠깐의 여유를 느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깊어가는 가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TV 일어나 가족들도 사진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예원 서연맘님 감사합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는 일어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김영욱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절대 권력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국가폭력을 자행했던 인물입니다. 1964년 인혁당 사건, 67년에 동베를린 사건 등 대형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서 63년과 67년 대선에서의 선거 조작 등이 그의 작품이죠. 하지만 1969년 삼선 개헌안이 통과된 후 박정희에 의해 갑작스럽게 해임이 됐는데요. 어찌된 일일까요? 역사 속의 오늘의 얘기 함께 하시죠.
박정희에게 해임된 김영욱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도 원망이 컸겠지요. 정치 보복을 우려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4년간 칩거했지만은 이후에는 프레이저 청문회에 나타나서 김대중 납치 사건이 박정희 정권에 의한 거라고 증언을 하는 등 치부를 드러내며 청와대를 향해 분노를 내뿜었습니다. 게다가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그가 쓴 회고록이 1977년 일본에서 출간되면서 그는 반체제 인사로 자리를 굳혔죠. 당시 정황으로 봐서 그가 정부에 의해 살해됐다는 것은 정설로 굳어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살해됐느냐를 놓고 얘기가 분분할 뿐입니다. 시사저널은 2005년 4월 이와 관련해서 한 특수 비선 공작원의 얘기를 전하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우리는 김영욱 전 중앙정보부장을 1979년 10월 7일 밤 파리 시내 한 카지노 근처 레스토랑에서 납치를 했다. 김영욱이 한 여배우와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에 레스토랑 입구를 지키고 있다가 그 여배우가 보낸 안내자 행세를 하며 납치를 하는데 성공했다. 캐딜락 승용차 안에서 김영욱을 마취시킨 다음 밤 11시쯤 파리시 서북방향 외곽 4km 떨어진 외딴 양계장으로 가서 분쇄기에 그를 집어넣어 닭모이로 처리했다. 하지만 2005년 5월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의 발표 내용은 좀 달랐습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이상열 프랑스 공사에게 김 전 부장의 살해를 지시하고 유학생들을 동원해 그를 유인한 뒤에 외국인 2명이 그에게 실탄 7발을 쏴서 살해한 후 낙엽으로 시체를 가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조사 내용은 이후 시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보름 뒤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할 김재규가 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개연성도 낮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결국 김 씨의 실종 미스터리는 중앙정보부의 지휘 아래 진행됐다는 것만이 확인이 됐을 뿐 아직도 미궁 속에 남아 있습니다. 스티브 바라캇의 A Love Affair 앨범 가운데서 Born Again 이라는 곡 전해드렸습니다. 그가 피아노를 어떻게 치고 있을까 노래 들으면서 그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봤어요. 앞서 실종 사건에 대한 얘기 전해드렸는데 갖가지 시나리오가 난무할 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지만은 정작 그의 죽음을 슬퍼한 사람은 가족 외에는 별로 없었다고 하죠. 아무도 슬퍼하지 않은 죽음, 파란만장했지만은 참 슬픈 삶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목요일 순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지만 우리 일어나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 이용하셔서 남겨주세요. 독일 학생님께서 굿모닝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게 시작하세요. 출석 체크하고 갑니다. 반갑습니다. 독일 학생님. 여행 수업은 잘 다녀오신 건가요? 그때 올려주신 덴마크의 인어상 사진 잘 봤습니다. 서울 이곳은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넘어가고 있어요. 어제 뉴스피드에서
그제였죠. 뉴스피드에서 영국에 계신 우리 조합원 전화 연결을 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방송 들으면서 독일 학생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조합원 분 가운데 해외에 계신 분이고 또 그 방송 들으면서 잘 지내실까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또 독일에도 우리 교민들 사이에 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집회는 열리지 않나 그런 궁금함도 있었고요. 아무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신청곡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선곡을 해놓고 있겠습니다. 스윙걸 싱어즈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차오 벨라 차오. 스윙걸 싱어즈였습니다. 이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 서로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호흡을 하고 같이 또 이렇게 화음을 맞추고 노래를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서 이런 노래가 만들어진 걸까요? 아무튼 노래는 놀랍고도 신기하고도 경이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윙걸 싱어즈의 차오 벨라 차오, 사랑스러운 사람아 차오라는 노래 들어봤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1985년 10월 21일 뉴욕타임즈 일면 기사의 리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부인이 슬픔에 젖어 있을 동안 그의 유해는 그가 태어난 도시에 엄숙하게 송환됐다. 레이건 대통령과 뉴욕의 국회의원들은 이 거친 세상에서 순결과 선량함의 상징으로 그를 성대하게 맞이하고 있다. 성조기로 덮은 관 옆에 있는 부인과 가족의 사진은 기사의 분위기를 더 엄숙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역만리에서 비살된 미국인 클링호퍼는 순결과 선량함의 상징으로 언론에 부각이 됐죠. 소규모 설비 제조업자였던 69의 평범한 가장이 어떻게 국제적인 영웅으로 떠올랐을까요? 1985년 기사 속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사건은 10여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5년 10월 7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항에 정박 중이던 이탈리아 국적의 여객선인 아킬레 라우르호가 4명의 팔레스타인 해방 전선 소속인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가 됐습니다. 납치범들은 극단적인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인 아불 아바스의 주도로 승객과 승무원 400여 명을 인질로 잡고 50명의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의 석방을 요구하죠. 범행 과정에서 납치범들은 승객 가운데 미국인 11명, 영국인 5명, 호주인 2명을 갑판으로 끌어내 제비뽑기로 처형자 1명을 골라냈습니다. 운명적인 제비뽑기로 자신의 목숨이 결정된 사람은 바로 미국인 클링호퍼였습니다. 납치범들은 하반신마비 장애인이었던 그를 사살한 뒤에 잔인하게 바다로 던져버렸죠. 미국은 분노했습니다. 때마침 협상이 결렬된 납치범들이 이집트 항공기를 이용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본부가 있는 튀니지로 빠져나갈 거라는 정보를 입수하는데요. 미국은 항공모함에서 넉 대의 전투기를 발진시켜 이탈리아에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군이 비행장에 납치범들을 태운 비행기를
강제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이탈리아 정부의 체포돼 재판을 받으면서 사건 발생 나흘 만인 10월 10일에 종료가 됐습니다. 영화 태양은 가득히 OST 가운데서 태양은 가득히 들으셨습니다. 목요일 아침 일어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는 시간인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면은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가능하거든요. 팟빵 홈페이지 일어나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퓨어님께서 제 목소리 잔잔해서 들으면서 공부합니다. 정치를 원래 좋아하지만은 들으면 흥분하고 답답해서 식사 시간에만 들어요. 그래도 국민TV 때문에 힘들지 않고 행복하게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나오면 정아나님께 제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하셨어요. 제 방송 들으시면서 공부하신다니까 지금보다 더 잔잔하게 방송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낫겠죠? 표원님. 어제 문득 든 생각인데 뭐든 잘 하려고 하면은 그런 마음이 커져서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 방송할 때 더 그렇던데. 아무튼 기분 좋은 아침 오늘도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사연과 신청곡은요.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젤의 노래 듣겠습니다. 내게 약속해줘. 영화 꽃피는 봄이 오면 OST 가운데서 현우의 트럼펫, 다시 처음이라오 라는 곡이었습니다. 실제로 최민식 씨, 영화배우 최민식 씨가 트럼펫을 연주한 곡입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앞서 함께 들어본 노래는 지젤이었죠. 내게 약속해줘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곡 가운데 하나지만은 당시 차이콥스키가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든 바이올린 협주곡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특히 바이올린 연주자로 명성을 날리던 미르트 오조는 연주 불가능한 곡이라면서 비난하기도 했고요. 음악계의 주류 비평가들은 음악이 이토록 심한 악취를 풍길 수 있다는 사실을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증명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혹평들이 오히려 차이콥스키와 연주자들에게는 득이 됐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고 몇 개월 뒤 다시 선보인 연주에서는 관객들의 찬사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덕분에 연주에 참여한 바이올리니스트 아돌프 브로드스키는 새 명성을 얻게 됐고요. 차이콥스키 역시 작곡가로서 최고의 위치에 오르게 됐습니다. 비난과 불평, 불만은 큰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은 완벽에 이르는 과정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악인과 비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을 위한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35 중에 제1악장 들어봤습니다. 이게 좀 10분이 넘는 곡인데요. 집중해서 듣고 있다 보니까 중간에 끊기가 참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시간 관계상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 바라고요. 이 연주 음악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셨나요? 저는 이 바이올린 연주가 어떤 연기자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떤 연기를 하는 모습, 그리고 그 감정 기복이라고 할까요? 그 감정의 흐름이 바이올린 연주에 따라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이콥스키는 이 연주를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감정을 떠올리면서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 곡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를 드릴게요. 독일 학생님께서 신청하신 탁발승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내일 새벽 5시에 또 먼저 와서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